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효과를 극대화하는 애플리케이션 현대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된 클루커스의 ATS 그룹 김유신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처음에 아젠다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이제이션 포 클라우드를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앱 모더나이제이션,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전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떻게 보면은 좀 현대 많은 얘기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이티브라는 것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네이티브라고 해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네이티브라는 말을 쓰잖아요. 당연히 클라우드 네이티브조차도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현대화가 가능한 신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이점을 보면 클라우드 상에 있는 최대한의 그 기술들, 신기술들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처음으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는 처음에 비가상화 하드웨어라는 신기술이 개발이 됐었고요. 2001년에는 가상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새로 개발이 되다가 2015년에 저희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룹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주창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사용하게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스피드 오브 이노베이션이라 해가지고 혁신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안정성 이런 게 지원이 되고, 그리고 시큐리티 앤 스케일이라고 해서 보안적인 부분, 예를 들면 클라우드 쪽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 약 세 가지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생산성을 향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개발 기간이 당연히 단축이 되고,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약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주요 4가지 기술 중에는 데브옵스 라고 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빠른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빠르게 배포까지 하는 그런 거를 데브옵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데브옵스를 위해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소스를 업로드하게 되고 버그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협업을 통한 리파지토리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서버 쪽에 배포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기존에는 모노폴리 방식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느슨하게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빠르게 그러니까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쓰이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운영체제 수준의 가상화 기술로 리눅스 커널이라든지 그 커널 등을 공유해서 프로세스를 격리하고 되고, 예를 들면 기존의 그 개발자들이 개발했던 환경과 실제로 사용되는 운영 환경이 틀렸을 때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컨테이너화를 통해서 배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4가지의 기술들이 중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주요 4가지 요소를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컨테이너 부분입니다. 버추얼 머신상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호스트 오퍼레이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게스트 OS들이 올라가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앱이 올라가는 형태였었는데, 이게 컨테이너화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게스트 OS가 빠지게 되고요. 요걸 통해서 이제 경량화를 할 수 있고, 요거는 게스트 OS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량화를 이룰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컨테이너화를 통해서 이식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OS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또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현재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기술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아마 많이 아시는 거는 고래 모양으로 생긴 도커 컨테이너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이 컨테이너사화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저희 애저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AKS라고 해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급 보안과 거버넌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인스턴스라고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ACI라고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워크도를 실행 중인 인프라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축에 집중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앱 서비스라고 있어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웹앱 서비스라든지 혹은 API를 빠르게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오토 스케일링을 자동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기존에 만약에 .NET이라든지 .NET 코어, 노드.js, 그리고 자바, 파이썬, PHP까지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온프라미스 상태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게 되고 저장하고 그리고 보안적이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가 하나 있어서 만약에 한 리전에서 쓰고 있으시다가 다른 리전으로 배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컨테이너들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요소 4가지 중에 DevOps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DevOps의 언어의 시작점은 디벨로퍼와 오퍼레이션 이 두 개가 합쳐진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CI/CD라고 보이는데 Continue Integration, Continue Deploy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메비우스의 띠를 보시면 처음에 기획자가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 빌드를 하게 되고 또한 단위 테스트라든지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점을 하게 되고 문제점을 찾고 디버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릴리즈를 통해서 또한 디플로이를 통해서 서버에 적용하게 되고 그 서버에 적용된 부분을 오퍼레이션까지 하는 그리고 또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현재까지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게 DevOps 그리고 CI/CD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4가지 요소 중에 MSA라고 부르는데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개발되기 전에는 모노폴리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장표에서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웹 서버 혹은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 이런 식으로 돼서 약 3티어라고 예전에 불렀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부분들을 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별로 80 포트라든지 443 포트라고 해서 그 포트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페이지 컨텐츠에 따라서 또 나누시게 되고 이렇게 잘게 잘라내서 비즈니스 로직을 다시 재구성하는 오른쪽에 보시면 VM 위에 그 잘라냈던 작은 컨테이너들을 다시 재조립해서 빠르게 배포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타이트하지 않은 느슨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을 지원해드리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존재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애저 서비스에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AKS도 쿠버네티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 해서 어떤 호출에 의해서 반응해주는 애저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출량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PI 매니지먼트 부분, 요거는 웹서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저 레드햇 오픈 시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정도가 MSA를 구현할 수 있는 애저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4개의 요소는 아니지만 요즘에 기타 요소로서 또한 각광을 받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서버리스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버리스라는 의미 자체로 보시면 서버가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버는 존재하지만 그 관리를 저희 애저 쪽에서 하고
고객분들은 그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서버리스라고 부르게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발전 모델을 보시면 이아스 타입에서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이 맨 처음에 개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 쪽으로 해서 컨테이너 플랫폼, 그 다음에 파스로 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있었는데 지금 파스라 해서 서버리스 플랫폼이 지금 최신의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리스를 보시면 저희 애저 상에 있는 서버리스 주요 부품 플랫폼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펑션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벤트에 의해서 트리거가 돼서 어떤 반응을 해주는 API 호출 같은 식으로 반응하는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C#, 자바스크립트, F#, 그 다음에 자바, 그리고 파워쉘, 파이썬, 타입스크립트까지 지원하고 사용형 단위로 과금이 되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벤트 그리드라 해가지고 이벤트 원본의 트리거링에 의해서 예를 들면 블록스트리지에 어떤 파일이 저장이 되면서 그 트리거링을 통해서 처리기를 연결시켜 주는 브릿지 역할의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직 앱이라고 해가지고 GUI 환경인데요. 아마 요즘에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비전문가들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로우 코드라 해서 코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GUI나 혹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로직 앱 속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문가들도 빠르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어널리스틱, 인텔리전스, 시큐리티, IoT 쪽으로도 서버리스 플랫폼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아키텍처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이 장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노폴리 방식으로 되어 있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클라이언트 앱이라든지 트래디셔널 웹 앱이 있고요. 그게 이제 호출을 해서 API를 호출하든 앱 서비스를 호출하든 해서 안에 있는 모듈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모듈들은 필요한 DB에 따라서 DB를 호출해서 갖고 와서 다시 반응하는 이런 방식의 어떻게 보면 모노폴리 디자인 아키텍처가 있었다고 하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MSA를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죠.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바일 앱이라든지 트래디셔널 웹 앱이 호출을 하게 되고 그 앞에 이제 API 게이트웨이인 웹 서비스가 반응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 밑에는 당연히 마이크로 서비스들인 작은 어떤 그 워크로드들이 붙어 있게 되고 그 워크로드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그런 방식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의 장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느슨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더링 부분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수정해야 된다. 그랬을 때 빠르게 배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느슨한 구조의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더나이제이션 포 클라우드라 해서 기존에 만약에 온프라미스 시스템에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클라우드 이전을 통해서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현대화 동기를 보시면 이렇게 한 5가지의 위협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위협, 요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죠. 해킹이라든지 스니핑이라든지 그 외에 위협적인 요소들, 데이터를 빼내간다든지 그리고 또한 그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제 로드가 많이 걸리면 그거에 따라서 서버를 증설하거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급증에 인한 용량 증가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거시 서버나 혹은 레거시 앱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보안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을 활용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빠르게 대응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현대화에 해야 한다는 요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객이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적어 봤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최적의 비용으로 엔터프라이즈급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서비스 혹은 파스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빠르게 개발 쪽만을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을 빠르게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보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이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의 유연성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유연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온프라미스 상태의 서버에 저장을 하시고 웹 서비스라든지 최신 기술들만 저희 클라우드 쪽으로 이전을 하셔서 두 개를 연동시켜서 사용하시는 유연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플리케이션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화를 어떻게 하고 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비용 효율적인 앱의 개발 및 배포, 운영, 관리를 위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앱을 현대화해서 클라우드 전환이 필요한 요소가 있을 거고요. 그걸 위해서 약 3가지 방식을 아마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파스 기반의 플랫폼 에즈 서비스 기반의 모델링 설계를 통해서 모더나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소스들을 리아키텍처링 혹은 리빌딩을 통해서 MSA 기반의 컨테이너화 할 수도 있고, 또한 배포 작업을 자동화해서 에러나 혹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브옵스를 통해서 전체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부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요. 회복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격벽이라 해서 하나의 워크로드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워크로드의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확장성 같은 경우는 오토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놀리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확장을 해야 되는 서버를 늘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는 자동으로 그거에 따라서 최적화할 수 있는 단위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배포의 영위성 같은 경우에는 데브옵스를 통해서 코드 베이스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최소한의 에러를 가지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앱 모더나이제이션의 필요성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후화된 인프라가 있겠죠. 데이터 센터 내에 노후된 하드웨어나 운영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아래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운영 비용이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안정성 또한 떨어지게 될 상황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 사회에 이제 보안이라든지 감사 규정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따라갈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민첩성 부족이라고 한 이유는 새 서비스의 배포 서비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운영 시간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자체 부분에 대해서 더 긴 릴리즈 주기가 생기게 되고, 모노폴리적이고 고도화 결합된 아키텍처로 인해서 IT 그 부서의 의존도가 높다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앱 모더나이제이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점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비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TCO, 총 소요 비용이 약 30% 정도 절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관리했던 노력이라든지 시간,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빠르게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보안을 지원해서 데이터의 보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앱 모더나이제이션의 추진 전략으로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약 3가지의 단계의 추진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프라 현대화가 있을 거고요. 기존에 있던 온프라미스 시스템의 시스템들을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연동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한다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온프라미스 시스템들을 가장 빠르게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아스 상식의 리호스트 방식을 사용해서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파스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네이티브화 할 수 있는 인프라 현대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앱 현대화로 잡아서 컨테이너화를 통해서
이제 느슨한 소프트웨어에 컨테이너를 할 수가 있고요. 그 MSA 구성을 위해서 리팩터, 리플랫폼, 리아키텍처 혹은 리빌드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분해를 통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파스 개념의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랫폼 현대를 통해서 데브옵스 자동화를 통해서 빠르게 배포 그리고 리뷰를 통해서 버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버리스를 통해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서버리스를 통해서 빠르게 개발하고 자동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로드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존의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마지막에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이제 앱 현대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는 장표입니다. 첫 번째로 스타트를 하셨을 때 기존에 만약에 새로 생성이 된다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 마이그레이션을 필요로 하신다면 왼쪽으로 가셔서 계속 따라가시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필요 없다면 애저 앱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 애저 펑션스를 사용하시면 될 거고,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 없으시다면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한테 매니지링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풀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시다 그랬을 때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AKS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좋다고 하는 저희가 결정을 도와드리는 결정 트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해서 저희가 했던 작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의료업 A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 헬스 관련 앱 회사였는데 기존의 온프라미스 방식의 3티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렇지만 고객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 앱에 사용되는 API 서버가 온프라미스의 3티어 방식이다 보니까 부하 증가에 따른 증설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빠르게 배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전을 통해서 데브옵스를 통한 소스 코드의 빠른 배포가 관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하 증가에 따른 빠른 증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했던 방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고 B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 대행 회사였는데 여기도 광고용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 2티어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었고 DB 같은 경우는 마스터 슬레이브의 DB를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하 증가에 따른 증설 어려움은 똑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고가 이제 보통 아시겠지만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그 바이럴 마케팅의 분석이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OLTP 서비스를 코스모스 DB로 구성을 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분석 용도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시냅스를 통해서 분석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던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했던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전이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대를 위한 클라우드의 여정을 시작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저희 클러커스와 MS가 사용하는 검증된 프레임워크 약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온프라미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린 클라우드 어댑테이션 프레임워크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이제 온프라미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라든지 각종 문서, 기술,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을 지원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전 후에는 아마 이 5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랄까 혹은 이슈가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Azure Well Architected Framework라고 해서 비용 최적화라든지 운영 우수성, 그리고 성능 효율성, 신뢰성, 그리고 보안적인 부분을 다 체크해드리는 프레임워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은 계속 설명드렸듯이 효율성, 안정성, 구조적 무결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최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앱 현대화 배경과 그에 대한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클로커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